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성수입니다. 어, 양자는 그 애트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뭐 학교에서 그만하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계속 그 표준화 쪽은 계속 애트리에서 있을 때도 참여를 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한 컨비너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 전체적으로 양자 기술에 대한 표준화 동향 전망을 보겠습니다. 보통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것도 제대로 된 텍트리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렇지만은 대략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보시고 보통 보면 이제 표준화하니까 주로 마켓이나 산업에 좀 포커싱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양자 기술을 활용한 실제로 응용 측면에서 양자 컴퓨팅, 그다음 양자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나 미트럴러지, 계측 이런 형태로 될 거고 양자 컴퓨팅은 뭐 저기처럼 양자 에뮬레이션은 퀀텀 뭐 무슨 에뮬레이션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에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전 컴퓨터로 양자 컴퓨터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양자 시뮬레이터. 양자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양자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그 해밀토니안을 푸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양자 어닐러는 이런 굉장히 천천히 양자 상태가 변할 때 그 전체 글로벌 미니멈을 가져가면 그게 이제 또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뭐 잡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러가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많지만은 이걸 어떻게 줄이고 좀 잘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측면에서 노이지하지만 지금 그리고 또 스케일도 큐빗도 이제 한 1,000개 또는 뭐 한 많아봐야 한 10,000개 그 정도까지 가는 정도가 이제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고 그런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유니버셜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범용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범용이고 뭐 다른 또 학문적인 뜻으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이런 형태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고 양자 통신에 있어서는 양자 QKD 그러니까 양자로 암호키를 서로 나눠 가지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양자 뭐 클락싱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그 양자 얽힘 네트워크를 해서 그런 원자시계들을 다 전 세계의 원자시계를 동계하는 지금은 이제 다 고전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계화를 하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다음에 양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러니까 양자 우연성에 기반해서 정말로 의도성이 없는 그런 랜덤 넘버를 만들게 되면 이 랜덤 넘버가 어디 쓰이냐면 계약서를 만들 때 그리고 복권 그다음에 또 그런 실제로 중국에서는 복권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양자 랜덤 넘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건 돈 내고 씁니다. 중국 내에서는. 그다음에 퀀텀 네트워킹 해서 이제 이거는 고전적인 QKD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뭐 다 양자 얽힘 네트워크까지 다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센서는 뭐 퀀텀 센싱 하여간 센싱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 그리고 시간 양자 원자시계 같은 그런 거고 이미징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잘 보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표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김영수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양자 통신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SC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그 표준화하는 그 커미티 테크니컬 커미티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보캐뷸러리 용어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컴포넌트 그 부품들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키 딜리버리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N에 어떻게 붙일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큐리티 측면에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ITO의 경우는 2018년 정도부터 해서 그 시큐리티라든지 퓨처 네트워크 그리고 또 여기 SG11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많아서 그런 쪽에서 이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여기는 네트워킹을 QKD를 가지고 네트워킹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아키텍처 그리고 시큐리티 또 인터페이스 스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ISO IC JTC1입니다. JTC1은 IT 테크놀로지에 대한 국제 표준입니다. 그쪽에 이제 하는 거고 JTC1의 그 표준화 스코프를 보면 IT 분야에 대한 표준화 이게 답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 IT 분야를 다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그 정리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2023 SG27 여기 시큐리티 쪽에서 QKD 네트워크 리퀘어먼트 앤 이밸루에이션 메소드에서 두 개의 그 도큐멘트를 퍼블리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EEE 같은 데서는 뭐 이런 쪽에서 통신 쪽에서는 이제 SD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퀀텀 커뮤니케이션 뭐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아직 그 조금 더디긴 합니다. IEEE 같은 데서는. 그다음에 IRTF 중에 QIRG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는 퀀텀 인터넷 리서치 그룹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시나리오하고 뭐 프린시플, 멀티플레인 아키텍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표준 문서를 만드는 쪽은 아니고요. IETF에다가 보고를 하고 IETF에서 이제 나중에 표준화를 하고 싶다, 할 거다 이런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 쪽에는 2018년부터 해서 퍼블리시 된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장비, 그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SDN에 어떻게 물릴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여기 뭐 020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직도 계속 그 표준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ITO 같은 경우에는 SG13에 도큐멘트 스트럭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도큐멘트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SG11에 이런 도큐멘트들이 있고 또 17에도 이런 게 있고 QKD를 그 표준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JTC1의 SC27에서 만들어진 두 개의 도큐멘트에 대한 제목들입니다. 특히 또 이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공공기관에서 QK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안 적합성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스펙을 작년에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이런 여기 국정원을 통해서 이제 인증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독일이 CC 인증을 하기 위해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그 QKD 측면에서는 한국이 뭐 굉장히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물론 표준화에서도 되게 그 SC라든지
ITO 쪽에 많은 그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퀀텀 컴퓨팅을 보면은 퀀텀 컴퓨팅에 대한 그, 그, 그 표준화 단체는 제일 큰 게 JTC1의 워킹그룹 14입니다. 이 워킹그룹 14는 2018년에 만들어졌고 컨비너가 중국입니다. 체어도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하다가 여기서 뭘 했냐면 용어 정리 주로 많이 했고 여기 컨비너 홍량인데 용어 정리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처음에는 퀀텀 컴퓨터라고 했고 JTC 워킹그룹 14에서 22년에 갑자기 이름을 퀀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서 그 JTC1처럼 JTC1인데 퀀텀자를 붙은 건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바꿉니다. 이 당시가 굉장히 민감할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왜 네가 다 하냐 뭐 이런 식의 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고 결론은 이제 그 올해 5월달에 JTC3가 만들어지면서 JTC3는 IC와 ISO가 공동으로 만든 테크니컬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JTC1에 있는 이 워킹그룹 레벨에 하던 것들은 다 디스밴드 시키고 JTC3로 다 포함을 시켜라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홍량 워킹그룹 14의 홍량이 이제 저희한테 보내온 건데 이렇게나 많이 JTC1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 뭐 이런 뜻으로 했는데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워킹그룹 14에서 다 하겠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23년도 얘기니까 처음에는 원래 제목이 퀀텀 컴퓨팅이었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에 대한 얘기 요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이름을 바꾸면서 전체 다 합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지금 만들어 놓은 게 ISO IC 4879 용어 정리입니다. 이게 지금 JTC3에 넘어와서 지금 다시 조금 더 가다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었고 S6, SC17, 27, 뭐 SC38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IEEE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P7130 뭐 쭉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양자 컴퓨터 관련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되게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IEEE 쪽에서는 그렇게 활발하게 지금 뭐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된 그 전체적인 배경에서는 뭐 한국이 IC의 와이페이퍼를 21년도 말에 만들었고 그래서 한국이 그 체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40명의 국내 그 전문가들이 국내 전문가는 한 7,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외국 전문가들인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 만든 거에 레코멘데이션 그 IC의 와이페이퍼들은 레코멘데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중에 하나가 양자가 이제 시기적절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디주로 표준을 만들어야 돼 국가 간 표준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TC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레코멘데이션이 있는데 그 레코멘데이션에 대해서 IC 쪽에서는 조금 미진하니까 조금 더 조사를 해라 시장이라든지 또 테크놀로지가 어느 정도 성숙돼 있는지 또 다른 SDO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스탠다이제이션 로드맵을 새로 만들어서 제안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이 또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한국이 그러면 해봐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
10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명쯤 되는데 그 들어와서 22년부터 시작해서 24년, 그러니까 23년 말에 거의 끝났고요. 그래서 24년 그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낸 결론은 이때도 ISO가 계속 들어오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ISO를 포함해서 그러면 새로운 JTC를 만들자. 그 JTC 1이 1987년도에 만들어진 이후에 30몇 년 만에 JTC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레코멘데이션을 IC의 SMB하고 ISO의 TMB에다 다 얘기를 했고 여러 번의 투표를 거쳤습니다. 뭐 전체 회원국 투표 다 해서 투표를 한 5번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JTC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양자 쪽은 IC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IC, ISO, JTC3 이렇게 해서 그 룰도 IC 디렉티브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ISO 쪽의 홈페이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뭐 IC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스코어는 이렇습니다. 대략 뭐 전체 양자 쪽 다 포함이고 그렇지만 이제 이미 만들어진 TC들에 있는 것들은 더 제외하고 지금 국가가 27개의 국가가 피멤버고 9개 국가가 오멤버입니다. 그리고 의장국은 한국이고 간사국은 영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만들어진 플래너리 미팅에서 이제 여기가 저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헤드 오브 델리게이션들이 이제 다 나와서 찍은 사진들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래너리 미팅을 또 했는데 에딘버러에서 뭐 이렇게 쭉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어디비저리 그룹 1부터 해서 8까지 있는데 이 중에 3번과 4번이 한국이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나라들이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 통신 쪽에서는 제가 서울 미팅 할 때는 첫 번째 미팅 할 때는 QKD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JTC 3에서는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애쉬하고 지금 ITO가 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양자 인터넷을 포함해서 새로 애덕 그룹에 대한 그 스코업을 새로 TOR을 새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이날 에딘버러 회의에서 제안해서 퀀텀 커뮤니케이션으로 전체 스코업을 확장하고 그런 바꾸는 작업들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한편 유럽에서는 센세넬렉이라고 있습니다. ISO IC입니다. 거기에도 JTC22인데 퀀텀 테크놀로지인데 23년도 3월달에 킥오프를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워킹 그룹 1, 2, 3, 4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센서 관련된 내용들이고 3가 양자 컴퓨터 내용이고 4가 양자 통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각 커미티들이 이제 여기 다 참여해서 유럽의 커미티들이 다 참여해서 하겠지만 결국 가서는 JTC3에다가 인풋을 하겠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만든 그 표준 내용들을 인풋을 여기다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워크 아이템들이 한 서너 개씩 있습니다. 여기 각각 워킹 그룹별로 워크 아이템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JTC3에 넣고 싶어하는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도 이제 보면은 다 애덕 그룹을 그냥 한 번 더 합시다 다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이렇게 그 NWIP들을 다 냈는데 다 디스커션해서 뭐 그 디스커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리고 저 NC에서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커팅하고 그냥 계속 더 디스커션을 하라 이렇게 해서 아마 다음 내년 5월쯤에 회의를 또 할 텐데 그때 가서 이제 뭔가 서브스트럭처들이 지금 애드업 그룹 정도에서 이제 워킹 그룹이나 이런 쪽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이제 여기 보면 터미놀로지 요것만 이제 워킹 그룹으로 바꿀 워킹 그룹을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양자 분야에 있어서 표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전반적인 이제 그 표준화 기구들, 특히 이제 JTC3 쪽 내용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혹시 플로어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예. 퀀텀 컴퓨터의 Q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좀 무식한 질문을 하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시길 지금 현재 큐빗이 1000을 넘어서 뭐 10,000까지 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256비트입니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뭐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만 지금 현재 1조가 훨씬 넘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이론대로 하자면 지금 현재 큐빗이 뭐 많이 아니라 뭐 1000을 넘고 혹은 뭐 256만 넘었다고 하더라도 이거 벌써 깨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계정이 뭐 탈취됐다는 얘기는 없을까? 그럼 혹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큐빗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그 익스포넨셜하게 그 계산에 드는 비용이 얘가 폴리노미얼하게 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정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그 비트코인이나든지 그 비트코인의 해시 기반이긴 한데 해시를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단 깨는 방법이 언젠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정도이고요. 아직 정확하게 깨는 방법이 양자 컴퓨터를 깰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에러 레이트가 지금은 한 10여 만에서 3승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게 에러가 없이 결과를 제대로 잘 보려면 10여 만에서 6승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가야 되는 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애답 그룹 5에서 양자 컴퓨터 쪽에서 다 모든 그 전문가들이 다 어그리한 거는 하드웨어 이벨루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드웨어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표준화를 하자. 그래서 큐빗을 어떻게 캐릭터라이제이션 할 건지 그거를 표준화하는 거를 이제 논의를 하고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명확한 그런 여러 가지 의문스러운 것들 또는 좀 약간의 애매모호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큐빗의 성능을 이야기하는 성능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각 연구자들별로 만든 그 지표를 만드는 지표를 성능을 이제 측정을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준화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표준화의 방향 중에 그러니까 양자 분야가 이제 시장에 완전히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연구하는
분야에서도 표준화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화의 첫 번째 그 아이템들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럼 뭐 에러 레이시 지금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신 거 맞나요? 예, 네, 라고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건 도대체 어디에서 유발되는 겁니까? 뭐 슈퍼포지션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인텐글먼트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아직 성능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안 좋은 거를 에러 코렉션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큐빗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만들어진 큐빗들을 가지고 에러 코렉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알고리즘적으로 그런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요즘에 하나의 또 핫 토픽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에러 레이시 많다고 하시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과연 그런 퀀텀 컴퓨터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그 넘버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리얼 랜덤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뭐 맞습니다. 리얼 랜덤은 사실상 모르죠. 그건 진짜 맞습니다. 인디펜던트한 건지.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그 물리학적으로 네, 그건 맞습니다.